예, 안녕하세요. 닷새의 법률적인 일상입니다. 작년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를 시작으로 한 달에 지금 한 달 만에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이 17명, 경기도에서도 11명이나 나왔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1명, 그리고 전남에서도 1명, 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홍역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구 바이러스 유전자형은 주로 필리핀이나 뭐 그런 동남아시아에서 중인 그런 B3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은 D8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유형이 다른 거죠. 만약에 대구에서 전파된 홍역균이 뭐 지금 경기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에서도 B3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D8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서 경기도로 온 건 아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퍼진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퍼진 거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엔 뭐 외국에서 왔다는 거죠. 외국 여행 많이 다니니까 외국에 여행 가서 거기서 홍역균을 이제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퍼뜨렸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연령대별로는 이제 만 4세 이하 영유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 30대도 각각 9명, 6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중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 의료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환자 5명에 대해서 이제 모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같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홍역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홍역은 갑작스럽게 이제 먼저 고열이 나죠. 그리고 이제 온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반점이 이제 나는데 이제 얼굴 머리부터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목이나 귀 같은 머리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수두, 뭐 천연두 뭐 이런 것과 증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홍역은 호흡기를 통해서 쉽게 전염이 됩니다. 주변 사람 90% 정도가 전염이 된다고 해서 뭐 속칭 전염병의 끝판왕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30명의 홍역 환자 중에서 집단 발병에 해당하는 수는 27명으로 절대적으로 그 수가 또 높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염성이 높은 홍역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뭐 만원 지하철이나 이런 곳, 명동 뭐 이런 곳, 아니면 뭐 대구가 또 이제 발원제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주변 사람들이 전염되는 경우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남한테 피해를 결과적으로는 주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확한 판례가 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한 판례, 홍역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해죄라는 게 타인의 건강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타인의 건강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질병을 옮기는 것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상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남에게 질병을 옮긴 경우에는 또 과실치상죄가 되겠죠. 그리고 상해죄 중에서도 그 질병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할 정도로 좀 위험한 질병, 아니면 뭐 난치의 질병, 이런 뭐 예컨대 에이즈 같은 게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중상해죄로 또 가중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연인 관계에 있던 남자가 이제 뭐 여자친구가 이제 가수예요. 가수로 이제 성공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유명해져서 뭐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치죠. 그 남자가. 그래서 자신이 독감에 이제 걸린 것을 알고도 일부러 여자친구한테 이제 키스를 해서 독감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중요한 무대 바로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대를 나가지 못했어, 그 여자친구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병을 옮겨서 독감에 걸리게 해서 건강을 훼손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건강을 훼손했죠. 맞잖아요. 감기가 건강을 훼손하는 그런 질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성관계를 했고 결국에는 에이즈를 옮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에이즈는 생명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증의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년 2017년경이죠. 그때 에이즈를 옮긴 사람을 살인죄로 이제 기소한 그런 전례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성병을 옮기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또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독감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지하철을 타서 입을 가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에티켓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 없이 부주의하게 기침을 해서 옆 사람이 감기에 옮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과실치상죄에 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병이 또 잠복기가 있잖아요. 감기균이 몸에 침투했다고 해서 바로 1, 2초 있다가 1, 2분 있다가 한 1, 20분 있다가 바로 기침 나고 온몸에 열이 나고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한 며칠 있다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아침에 좀 그 문제가 됐으면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미 질병이 걸렸음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 누가 자기한테 병을 옮겼는지 병을 옮긴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지하철 타다가 그렇게 감기가 옮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중한 질병이 아니라 감기 정도라면은 그 형법에 사유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실수로 감기를 옮기는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라면 가벼운 질병이라도 최대한 이제 옮기지 않게 에티켓을 지키면서 조심해야겠죠. 제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다고 절대 그 막 마음대로 기침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며 이제 평온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